2019년 3월 19일, 신동아 3월 16일 일자 충격 정언 키 리졸버 독수리 을지 훈련 폐지 후 폭풍. 한 미군 3년 후에 연합작전 능력 상실, 연합훈련 실무 장교들, 주한미군 철수가 곧 거론될 것. 국책연구소 관계자인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의 기고를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핵이나 생화학무기선은 북한군 통일대전에 괴멸될 수도 있다. 남침 사전의 탐지, 길체인 미군 즉시 정원 불가능하다. 문 임기 중에 한미동맹이 결단날 수도 있다. 대대급 훈련으로 연합태세 유지, 소가 웃을 마술이다. 자,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과 안보를 해체한 주역들입니다. 훗날 역적으로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불발 후 폭풍이 한미연합훈련을 삼켜버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3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줄 알았으나 정반대로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훈련, 프리덤 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종료됐다. 3대 한미훈련은 유사시 한국을 방위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급 차원의 중요한 훈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연 기자회견에 수억 달러가 드는 한미 훈련을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이 핵폐기를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독려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유해한 연합훈련은 재개되었어야 마땅했으나 반대로 남은 훈련마저 아예 종료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안위를 좌우할 중대한 훈련을 종료하는 일이 한미 국방장관의 전화 한 통화로 달랑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귀는 남녀도 둘 중의 관계에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달랑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만나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대안을 합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70년 혈맹이라서 양국 국방장관은 무엇에 쫓기고 급했는지 전화 한 통화로 중대한 훈련을 종료했다. 물론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건의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기에 가능했을 터다. 경제적 시각으로 한미훈련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지 않고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셈이다. 2월 키 리졸브 연습은 19-1 동맹연습으로 바뀌었고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버 연습은 그동안 방어 연습과 방정 연습을 각각 일주일씩 해왔는데 이번 19-1 동맹 연습은 북한을 의식해 방어 연습에만 일주일 했다. 여러 부대가 참가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없이 대대 이하 부대의 소규모 부대 합동 훈련으로 대체되었고 한미 당국은 연대급 이상 훈련은 각각 진행 500명 규모 대대급 전술 훈련만 연합훈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또 가장 두려워하는 맥스 선더 훈련과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 공군 훈련도 폐지가 확실시 된답니다.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다른 장애물과 지뢰밭도 산적해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이미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폐지와 맞물려 주한미군 감수 내지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감축 철수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하반기 다시 있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나날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파열음이 있고 한미동맹의 흠집이 갈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가 동맹보다는 민족의 무게를 두고 북한에 경도되고 트럼프 정부가 경제 논리로만 동맹에 접근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며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70년 한미동맹을 흔드는 다발성 폭풍, 퍼펙트 스트롬이 밀려올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모두 와해시켜버릴 것입니다. 반역적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반격은 핵심 내용이 훈련에서도 빠져버리고 40년간 국방의 최전선에 몸담은 최정호, 김기호 씨는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가 일찍이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아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이언스 훈련의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사태를 몰고 올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이들 훈련의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은 19-1 동맹연습으로 개칭돼 2월 4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데 북한에 대한 반격이라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격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군대 훈련입니까? 저기 뭐 겁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19-1 동맹연습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일주일간 방어 단계만을 연습을 했고 한국군이 동맹연습을 주도하며 핵미사일 선제타격, 제공권장악, 항모전당 등 미군 정원 전력 전개에 대한 연습은 상당히 제한됐다 합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폐지와 동시에 한국 정부 차원의 을지 연습과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가디언 연습으로 분리되는다. 정부는 을지 연습을 한국군 합참 단독으로 5월에 실시한 태극 연습에 통합해 을지 태극 연습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당연히 을지 태극 연습에서 한미 연합작전 연습은 제한된다. 위기조치 연습에서 한국군은 전략정보자산의 미비로 북한군의 전면적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게 되고 동원령 선포도 어렵고 방어준비 태세 격상도 어렵다. 데프콘 3, 2, 1 전쟁 개시 선포가 즉시 이루어지기 힘들다. 즉시의 미군 긴급 전개 전략이 도착하기도 어렵게 된다. 일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럴 경우 개전 초기에 미군 전략자산에 의한 자위적 선제 타격, 킬체인 즉 장사정보 무력화, 조기 제공권 장악이 미지수에 빠지게 된다. 반면 북한군은 김정은이 결재한 2015 통일대전 계획대로 공격할 수가 있다. 북한군은 전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사용해 한국군 주력을 괴멸할 것이다. 남침 사전 탐지, 선제 공격, 미군 즉시 정원을 하지 못하는 한국군은 대량 살상 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통일대전을 막기 어렵다. 한국은 핵무기와 같은 전략 무기가 부재한 가운데 공황 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시켜왔다. 그러나 미국과 연합하지 않는 한국군 단독의 군사훈련은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후반기에 19-2 동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될 것 같아. 19-2 동맹연습은 19-1 동맹연습과 유사하게 진행되리라고 본다. 다만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초기작전 운영 능력을 검증하게 되어 있어 한국 합참이 훈련을 주도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미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원군의 전개와 운용에 대한 한국군은 까막눈이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도 미군이 제공하지 않는 주요 자료가 많다. 한국군에게 보여주는 문건은 별도 해제 표시를 해 공개한다. 특히 미 정원군의 시간대별 정제 목록 및 재원은 특급 비밀로 분류된다. 그나마 연합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군은 미군의 훈련 재원이라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미 정원군의 정제 재원은 반격 타임을 결정한 중요한 변수다. 독수리 훈련은 폐지되면서 연중 지속되는 대대급 연합훈련으로 대치된다. 독수리 훈련에 통합돼 5월 연례적으로 실시된 맥스 선더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도 중지될 것이 확실시된답니다. 이는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해 2주간 진행된 맥스 선더 훈련 때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8대를 포함해 100여 대의 한미 공군 전투기가 참가했다. F-22는 북한군 레이드망을 뚫고 들어가 핵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16일 0:30분 북한은 이 훈련을 비난하면서 이날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북한의 비난으로 인해 미군 B-52 장거리 폭격기도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취소가 되었다. 올해는 맥스 선더 훈련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비즐랜트 에이스 연합훈련도 취소될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은 전략 무기가 제한된 가운데 단독 공군 훈련만 남겨놓게 됐다. 그런데 한국 공군은 우주 전략 및 공중 작전 능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전작권을 받더라도 공군만큼은 미군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 한국 공군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지도부 등 700에서 750개 핵심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군의 B-52 장거리 폭격기, B-1 B 랜스,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빠진 공중작전은 약해질 것이 확실하다. 나아가 평양과 원산 같은 북한의 후방 전략 요충지에 상륙해 북한군의 주력을 포위하는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인 상용훈련도 폐지된다. 상용훈련은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굳히는 전략적 수준의 훈련이다. 전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은 전략 및 작전 차원의 훈련은 폐지되고 전술 차원에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쟁 기획 수행 능력은 현저히 저하될 전망이다. 가공할 만한 전략 자산의 전개도 없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연합훈련을 담당한 실무장교들은 이렇게 3년만 지나면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말한다. 한미 양국은 1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누적된 훈련 경험과 재원들이 사라지게 되고 연합훈련에 대해 새로 바뀐 지휘관도 실무자도 모르는 초유의 사태가 올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연합훈련에 관한 데이터도 사라져 일일이 미군에게 물어보면서 훈련해야 할 것이 뻔하다. 한미동맹이 훈련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군사동맹으로 전략하는 것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전면전 등 한반도 유사시의 대규모 정원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이 폐지되면 국가 방위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 안보에 기반한 한미 연합전력인데 이 연합전력이 사실상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성명에서 훈련 없는 연합방위태세는 허수아비 동맹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 근간인데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한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연합훈련 폐지 다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 군은 연대급 이상 연합훈련은 한미가 따로 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줄줄이 취소하는 것인데 군 소식들은 이러한 약식 훈련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군의 대비태세가 느슨해질 경우
실전 엇박자가 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이 타성에 젖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올해 8월쯤에 1단계 작전 운용 능력을 한미연합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8월 실시된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19-2 동맹연습으로 축소되면서 검증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작전 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 한미연합 연습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얼지 프리덤 가디언 같은 국가급 차원의 대규모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검증 없이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으면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 요격, 선제 타격, 미군 정원 등 작전 운용 능력은 갖추기가 힘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북핵 대응 능력 확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작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21년 최종 검증을 거친 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매우 반역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폐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이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과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봉합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 하반기에 또 시작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일찌감치 압박을 했고, 6월 8일 분담금 서명일 당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분담금 대폭 인상 방침까지도 나왔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150%를 분담금으로 받겠다는 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며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감축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한미관계에 큰 흠집을 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다 분담금 갈등까지 겹치면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한미 동맹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고, 내년 4월 총선과 연계돼 효순이 미선 장갑차 사건처럼 반미운동이 일어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동맹이 절단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훈련하지 않은 군대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군은 그리고 훈련하지 않고는 작전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훈련을 할 수 없으면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훈련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이고, 전투는 피를 흘리는 훈련이라고 할 정도로 군에서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수백 명 단위의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속아웃을 뿐입니다. 자, 지금 한미연합작전체계, 한미 군사동맹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시대 전략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동맹을 한국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반역적인 정권이 들어서 안보를 해체하고 경제를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의 김장군의 아가리를 쳐넣으려는 반역적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어디 군대뿐이겠습니까? 사회 모든 부분, 경제, 법, 기본권, 여러분, 법치주의가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반역적인 정권으로 인해서 지금 매우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서방, 김서방 모두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 반역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도록 합시다. 보수 정당인 한국당은 반드시 이 정권이 5년을 채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두 눈 버릅뜨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이 반역자들의 얼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여기서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아 봅시다. 감사합니다.